예, 목요일 뉴스탑10은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다 했다는 김용현 전 장관과 군부대 투입 어디에 됐었냐?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한 윤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 네 번째 변론길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건 물론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청구인의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심판 당사자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 정청래 법사위원장 비롯한 인물들도 있고요. 여기 증언대 바로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만나볼 테고요. 제 발언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속속 들어오는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속보 자막들, 속보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긴 할 텐데 일단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애초에 두 사람이 변호인단 얘기를 봤을 때는 오늘 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충돌도 예상이 됐지만 예상과는 좀 달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김용현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기 전에는 포고령 작성과 관련된 거, 또 김용현 장관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이 최상목 대행이 받았다고 하는 쪽지에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증인과 그동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좀 달라서 아마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책임 공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그와는 달리 오늘 보니까 거의 모든 계엄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준비와 실행은 김용현 전 장관이 다 알아서 했다라는 걸로 아마 전체적인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보면 결국은 이번에 이 김용현 장관의 진술로만 보면 이 결심은 윤 대통령이 했고 실제 모든 것은 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실행도 하고 모든 걸 다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 내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글쎄요, 과연 이게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대통령이 결심하는 거긴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증언에서 나와 보면 꽤 오랫동안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보여지고 특히 또 포고령 같은 부분도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라는 이 검찰의 진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이 김용현 전 장관이 당초 국회 소추인단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뒤늦게 이제 받겠다라고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로 비춰보면 결국 오늘 나와서 한 증언은 윤 대통령의 증언에 상당한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결론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상과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변호인단을 통해서 포고령을 누가 썼니를 두고 의견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두 사람이 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여러 가지 해석과 관측들이 나왔다면 막상 오늘 네 번째 변론길 뚜껑을 열어보니까 두 사람 모두 이거는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다. 계엄은 통치행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특히 두 가지가 핵심이었어요.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부총리에게 준 쪽지, 포고령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누가 썼냐? 포고령 볼게요. 김용현 전 장관 초안 작성했다. 아, 내가 썼다. 최상목 대행에게 준 쪽지 준 적 없다. 아, 직접 작성해서 중간에 누군가에게 줬다. 정친 체포. 나 지시 안 했다. 맞다. 대통령 지시 안 했다.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오늘의 현재의 증언들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과는 또 배치된다. 진술을 바꾼 게 꽤 많아요. 예. 그러니까 포고령 부분도 직접 작성했다. 그다음에 뭐 정치인 체포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첫 그 변론에서 본인이 이런 방향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가이드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부응해서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내란 죄 부분에 있어서 말 맞추기로 그냥 맞춤형으로 오늘 증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예. 첫 번째 보시면 포고령도 직접 작성인데 지시를 대통령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얘기가 자세히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보니까 저도 한번 보니까 직접 작성했지만 대통령이 검토했다. 김용현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검토를 했는데 예. 처음에는 뭐 계엄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통행금지 같은 거는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편안을 위해서 예. 이거는 좀 빼자고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많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안 했다. 대통령이 포고령은 좀 거리가 멀다라는 작성이고 예. 정치인 체포가 중요합니다. 지시 안 했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장군들은 지시를 직접적으로 통화를 통해서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 구속되거나 구속 기소되신 분. 근데 김용현 정보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지시했나요? 이제 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를 했거나 예. 그러면 윤 대통령이 안 했으면 누가 지시했어요? 본인이 했거나 아니면 특전사, 수방사, 뭐 여인영 방첩사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거나 그런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초적으로 그냥 면피 수준의 증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포고령,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작성해서 대통령의 검토를 받았다고 했고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무회의장에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건네진 이른바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본인이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포고령부터 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에서 초안은 썼지만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했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본인 국방장관 공관에서 11.6, 12.12 포고령 보고 이거 한번 했고 워드 프로세서인가요? 뭐 이런 부분까지 직접 본인이 타이핑해서 쳤다 뭐 이런 얘기를 김용현 전 장관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가 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이야기는 내가 주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주도한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장관이고 예. 그 대통령은 약간 한 발 정도 뒤에 있었다. 그런 뉘앙스로 전 느껴지는데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이 굉장히 적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러게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나 심지어 인식도 많이 없었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야기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예. 지금 탄핵 심리 절차의 그 대상이 누굽니까? 김용현 장관이 아니에요. 지금 탄핵 심리 절차의 대상은 누가 탄핵 소추를 갖다 당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히 국회 소추위원단은 뭘 밝혀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밝혀야 되는데 그 쉽게 갈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는 김용현 장관부터 이게 다 내 책임이고 대통령 책임은 적다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국회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증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예.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금방금방 쉽게 이렇게 헌법 그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일일이 다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인 건 이게 형사 사건의 재판이 아니라 이게 헌법 위헌 여부만 따지는 대통령의 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계엄이 정당했느냐 혹은 경고성 혹은 평화적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측의 입증을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을 탄핵하지 못하면 이 탄핵 심판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데 예.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요. 다른 절차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탄핵 심판 절차만 어떤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느냐? 예.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은 행정적인 것이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형사소송과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그만큼 굉장히 엄격한 증명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헌법재판소 법 자체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결론 내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건 다 내가 했고 포고령도 뭐 최상목 부총리에게 줬던 쪽지도 다 내가 했다.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인 게 있어요, 장윤 변호사님. 네.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이제 통행금지를 넣어놨더니 이건 조금 실효에 맞지 않으니까 빼라. 오히려 이런 걸 다 덜어내라고 한 건
정작 대통령 본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고령이 누구 명의로 나옵니까? 계엄 사령관 명의로 발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엄 사령관은 누가 임명합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대통령한테도 본인 사건에도 상당히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진술을 했을 때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덜어지나요? 아니요. 그런 판단 받지 못할 겁니다.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법령상 헌법과 계엄법에 의할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는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상 지시를 했다라고 하고 본인이 실무적으로 타이핑을 쳤고 하는 건 하당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이 누구의 최종 결재를 받아서 국민들께 발표가 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여기에는 일관된 부분이 있죠. 대통령이 초안은 작성하지 않았을 수 있죠. 하지만 마무리에 왜 이 지금 통행금지 내용을 넣냐, 이거 너무 구태 아니냐, 이 부분은 빼라. 예. 이 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더 책임을 졌다. 지금 헌재에서 한 부분도 이 위증의 죄를 지겠다고 하고 선서하고 다 증언을 한 겁니다. 당연하지만 형사 재판에도 증거로 현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단순한 주요 임무 참여자가 아닌가? 오히려 내란 수계에 준하는 그 알겠습니다. 정도의 책임감이 있는 거 아닌가? 본인한테도 좋지 않고 대통령한테도 별로 득이 되지 않는 변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제작진한테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아직도 헌법재판소 이 영상은 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군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의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육성을 직접 듣고 싶은데 뭐 일단은 부득이하게도 여전히 헌법재판소는 이거를 한꺼번에 녹화해서 나중에 다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요. 아직 그 미묘한 두 사람의 분위기, 뭐 눈을 어떻게 마주쳤는지, 혹은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할 때 어떤 김용현 전 장관의 말투와 제스처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은데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영상을 바로 공급하면 곧바로 화면으로라도 일단 중요 육성 부분보다 전반적인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 저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신문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을 우리 장관님 이렇게까지 불렀는데요. 사실 그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때 국회 CCTV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군인들이 더 진입을 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빠져나왔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아까 몇 가지 속보가 지나갔지만 이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고 정확히는 네 번째 탄핵 변론 기일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철수를 지시해서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니까 이걸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해서 계엄이 빨리 끝났다라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그러면 이 말이 성립하려면 계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 즉 국회에서 계엄 해제에 대한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군을 뺐다라면 아마 저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일단 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헌법에 보면 국회가 이걸 결의를 하게 되면 해제 결의를 하면 즉각 대통령 계엄을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빼고 마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거는 반드시 국회에 들어갔던 병력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내 의지 때문에 계엄이 빨리 끝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사태가 확전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거를 본인의 어떤 변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 계엄 당시에 군을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국회 계엄에 대한 해제 결의가 1시 반인가요? 그때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어쩔 수 없이 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했다? 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갔다?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생각해 보면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들어갈 의지가 있었는데 국회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심해서 못 들어갔다는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심하게 할 의지는 없었다. 이 사태 그렇게 뭐 심하게 내가 막 들어가서 막 끌어내오고 이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 취지겠죠. 그렇죠. 평화적 계엄이었고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에서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근데 과연 저게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예. 국회에서 일단 병력을 뺀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해제 결의가 있었고 예. 그걸 빼지 않으면 위법이 됩니다. 예. 즉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는데 대통령 아니야 나 지금 계속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럼 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빼야 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근데 이 군철수를 했다는 게 당연한 것을 본인의 어떤 이 계엄을 확전시키지만은 의지로서 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이야기 자체가 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